세상은 바다와 강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든 바다가 있는 곳이라면 나무로 만든 배, 목선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밥상에 올라가는 강고등어, 오징어는 모두 이 나무 목선에서 잡아올린 것들이었죠. 한국에서의 목선은 집이자 생계수단이자 유일한 교통수단이었습니다. 통영의 바다는 오늘 더욱 아름다워 보입니다. 통영의 바다에서 목선을 만들고 그 명맥을 유지하려는 배 목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마지막 목선을 만들던 배 목수 정기철 대표는 아직도 한국 나무배를 후손들에게 잊혀지지 않게 하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FIP가 계속 나무로 목선이 사라져갔는데 그 사라져가는 인맥을 이어받기 위해서 지금 대한민국 마지막 기술자로서 한국에 있는 거부선이나 파록선이나 모든 것들을 지금 복원하고 또 완성해서 지금 그것을 더불어서 또 강강 유람선까지 거부선으로 만들어서 지금 강강 인프라를 통영지역에 활성화시키는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장점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매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대한민국의 배라는 종류가 재질이 목선, 철선, FIP, 그 다음 알루미늄, 크게 보면 그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선은 친환경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나무로 갖고 직접 제재해서 손으로 깎아서 그거를 붙여서 물이 들지 않게 이렇게 만드는 건데, 일단 목선은 그 바다에서 보온력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 이유는 충분한 무게에 깊이까지 헐수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파도도 잘 타게 되고 스피드는 좀 떨어질 줄 몰랐지만 안전도에 있어서는 목선들이 그만큼 좋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배를 어느 부분이 파손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노후가 되면은 또 쉽게 복원하고 쉽게 수리해서 계속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 바다가 있는 모든 나라들은 이제 본인들 나라만의 고유한 목선이나 배 기술들을 보존하고 아카이브하는데 이 법적으로 굉장히 또 그 후대를 이제 관리하거나 아카이브하고 보존하고 자료를 남기는데 좀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 한국만 이제 그런 법이 제정이 안 되는 부분이 일부 있고, 그리고 목선 제작을 좀 명맥을 이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 생각하시기에 좀 그 국가가 어떤 좀 노력들이 있으면 좋을지도 좀 한 말씀 해줄 수 있으실까요? 제가 기술을 다 배우고 점점 이 목선이라는 기술이 사라진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기술을 전수시킬 수 있을 것인지, 문화재청에 등록하는 게 있는가, 아니면 기술사로서 등록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또 자문을 구하고 했더니
나이가 적어서 또 안 된다 푸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만드는 나무배는 한 부분이 아니라 철선은 한 파트별로 성각, 용접, 배관, 전기 다 파트별로 움직여서 만들어진 게 배인데, 나무배는 설계부터 제작하기에 그 과정 하나를 손으로 다 지금 이루고 완벽하게 해야만이 기술자라고 인정받는 그 놀라운 기술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하는 게 너무나 안타깝고, 사회적으로 그리고 국가에서 이 보호를 해서 후세에 양성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최고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는 초창기에 각 지자체 도시마다 지역마다 배들이 목선으로 만들어진 배들이 12척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하나하나 재생하고 복원할 수 있는 그런 마련들도 정책적으로 조금 후원을 하고 한다면 이 기술을 후세들한테 알릴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관광 인프라도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목선이라는 게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그 연구자분들도 계시고 우리 선생님처럼 이제 직접 제작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 연구하시는 분들과 제작하시는 분들, 사료를 정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이렇게 같이 모여서 뭔가 프로젝트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국가에서 이런 걸 좀 지원을 해서 이 아카이브를 좀 하면 이거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 지금 현재 그런 시스템이나 아니면 뭐 움직임 같은 게 좀 있을까요? 현재는 목선 기술자분들은 너무, 우리 선배분들은 열악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뭐 새롭게 뭔가 만드는 거는 좀 힘들고,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전국에 최초의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나무 배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전라도 배, 통영 배, 그다음 뭐 여수, 강원도, 인천 각 나라에 12척의 배들이 있는데, 그런 배들을 지금 연구한 자료를 통해서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실제 복원하고, 그 복원한 것을 박물관처럼 만들어서 지원하고 관광객이 보고 또 젊은 사람들이 하나하나 배울 수 있는 그런 사라져가는 이 기술을 학교처럼 실제적으로 만든다면, 지금 거북선이나 팔옥선 이런 통영의 한산대첩에 제안한 것들도 일반 어선이 아니라 그런 실제적인 팔옥선이나 거북선을 통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그 가정의 기술이 창출되고 한다면 젊은 사람들의 어떤 기술 활성화도 될 것이고 실제 재헌이나 국가적인 하나의 자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선 제작을 이렇게 좀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이 그 FRP 선인가요? 이제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이제 배들이 들어오고 그것들이 이제 어떤 효율성에 의해서 이제 점점 그 목선들이 좀 사라져가는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몇 년도였는지랑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제 좀 더 교체됐는지 그런 부분을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목선들이 거의 그 바다에 어업을 하는 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큰 상품 빼고는. 그런데 이제 FRP라 부르는 배가 나오고부터는 이제 FRP의 장점은 썩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나무배보다는 스피드는 좋다는 점, 그리고 유지 관리비가 적게 든다는 점, 이 세 가지의 장점 때문에 많은 배들이 FRP를 지금 이렇게 바뀌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선에 가지고 있는 장점은 이제 친환경적이고 만드는 과정에서 오염되지 않는다는 거. FRP는 너무나 오염이 많이 되고 인체도 해롭지만은 목선은 그런 만드는 일에 있어서 나무하고 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술이 늘어나는 그런 과정, 그런 즐거움을 함께 일하면서 즐거움도 가지게 되고, 이 배는 보건력이나 그리고 장점은 뭐 고기가 또 잘 산다든지 그런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단점은 FRP 선들은 지금 점점 고기가 바다로 멀리 나가다 보니까 그 배의 선행을 자꾸 벗어나서 배들이 너무나 고속 엔진을 올리고 선행을 벗어나다 보니까 배들이 잘 뒤집어지고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많은 인명 사고 난다는 것. 목선이 이제 한참 그 많이 만들었을 때는 뭐 어마어마한 목선들이 이제
그 바다를 메웠었잖아요. 근데 그게 한 언제부터 슬슬 그 FRP 선언은 좀 바뀌었을까요? 그 1900년대만 하더라도 목선이 거리 바다를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제 2000년 들어오면서 이제 FRP가 점점 생기고부터는 그게 편리한 점이 많다 보니까 계속 이제 목선은 사라져가고 FRP만 만들어지고 각 지역마다 다 FRP 거리 자리 잡는 그런 경우, 조금 더 큰 배들은 철선이 이제 자리 잡는 그런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렸을 때 이제 섬에 사셨잖아요. 그때도 목선이 이제 많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또 그 섬에도 이렇게 목선을 만드는 분들 계셨나요? 예, 섬에는 배가 있어야만이 육지로 놓을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그 통행 수단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아프다든지 어업으로 통해서 생계 유지뿐만 아니라 항상 비상시에는 그 목선을 타고 다 병원을 갈 수 있었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던 그런 통행 수단의 그런 일이었고, 또 점점 이게 이제 사라져감으로 인해서 그 기술자들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지금 더 이상 힘든 기술이고 또 어려운 기술이다 보니까 또 배우는 사람이 점점 사라져가는 과정인데, 이 기술은 이 목선뿐만 아니라 이 기술을 배우게 되면 나무집을 짓는 것도 완벽하게 지을 수도 있고, 또 나무집뿐만 아니라 일반 건축도 할 수가 응용해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목선은 모든 게 고구로 통해서 이루어져 가지고 붙여서 만들어지는 게 목선인데, 집이나 건축들은 보면 거의 직각 아니면 45도 이런 쪽으로 단순한 공법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집하고 이게 기술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거대한 배들도 목수들은 이동하는 그런 것도 다른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이동하고 자유롭게 수리하고 그런 기술까지 같이 연마하기. 전 세계에 우리 목선의 우수함을 알리려는 정기철 목수의 의지가 아름답습니다. 여기 또 다른 의미의 목선을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로의 한 작업실에서는 예술크루 스튜디오 M에서 예술 작품으로서의 목선 제작이 한창입니다. 버려진 물건들로 만들어진 배는 특이한 모양으로 완성되어 가지만 많은 섬과 지역의 시간과 기억을 담고 있습니다. 도체는 이러한 기억들이 글씨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돛을 신기하게 바라봅니다. 강재훈 섬연구소 소장님은 섬과 사람들에 대한 걱정이 많으십니다. 유인도라고 하죠. 유인도가 줄어드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섬의 가장 큰 위기 요인이기도 해요. 물론 이제 다른 뭐 기후 변화에 따른 뭐 생태적 위기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우선 이제 좁혀서 얘기한다고 하면은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의 섬이 한 4천여 개가 되는데, 사실 창피한 얘기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정확한 그 섬의 숫자, 통계 숫자가 없어요. 각 부처별로 숫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대략 잡아서 한 4천여 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유인도가 지속적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그것이 뭐 우리가 지방 소멸, 인구 소멸을 하지만 육지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 심각한 소멸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육지에서는 뭐 지방 소멸이라고 하더라도 인구가 줄어들거나 뭐 그런 정도고, 아니면은 그 뭐 재개발이 되거나 하면서 이제 마을이 통째로 사라지거나, 그렇지만 또 새로운 마을이 거기에 들어서기도 하죠. 그런 것인데 비해서 이제 섬 지역 같은 경우는 유인도가 무인도가 되면 아예 섬 전체가 아예 주민들이 싹 사라져 버리니까, 섬이 가지고 있던 역사나 문화나 뭐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사라져 버린 거죠. 흔적들이, 삶의 흔적들이. 그래서 실제로 1980년에 우리나라 유인도가 987개였어요. 그랬는데 지금 2023년이잖아요. 한 43년 지났는데 지금 우리나라 올해 유인도 숫자는 463개밖에 안 돼요. 뭐 43년 동안 500개가 넘는 유인도가 사라져 버렸죠. 강재훈 소장님은 한국의 서해안과 남해안에서 1950년부터 80년 사이 활발히 어업에 활동했던 한국 전통 나무 고깃배인 목선이 사라져가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는 목선에 대한 발자취를 통해 무인도화 되어가는 섬들을 조망하려고 합니다.
섬과 바다에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모아서 배를 만들고 그것을 띄우는 일련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우리가 섬과 목선의 어떤 역사와 의미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여러 가지 물건들 안에는 그 섬과 바다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시간과 기억들을 고스란히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의 이제 배를 만들고 무모할 정도로 허술한 배지만 그것들이 그래도 한국 어떤 목선 기술들을 좀 기반으로 해서 아마추어인 작가들이 최대한 이제 만들 수 있는 어떤 능력 안에서의 최대치를 발휘해서 그것들을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저것이 다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실제로 실현되는 과정들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이제 목선이라고 하는 하나의 문화 그리고 섬의 문화들이 우리 기억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보존되고 아카이브되고 기억되길 좀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